어느 날부터인가 잠들기 전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어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고 이유 없는 피로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딱 잘라 말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네, 나 아직 안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노년 환자들을 만나온 가정의학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연령대에 있든 건강은 반드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루틴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히 늙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진 않아.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몸은 특정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이후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점은 몇 번 있습니다. 바로 39세, 62세, 그리고 79세입니다. 이 세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속 시스템이 확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 고비 39세. 이 시점은 겉모습은 청년이지만 속에서는 노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호르몬 분비는 30대 후반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특히 여성은 난소 기능,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죠. 피부는 거칠어지고 회복력도 더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변화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몸의 예비 고장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비 62세. 이 나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 무너지기 쉬운 몸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단 음식을 먹으면 유독 피로가 심하게 쌓이고 평소보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회복은 더디고 마음까지 쉽게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탄수화물과 당을 분해하는 능력, 그리고 인슐린을 다루는 힘이 이때부터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부터는 근육의 양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은 더 찌고 에너지는 더 줄어들고 몸속 염증은 더 쉽게 퍼집니다. 세 번째 고비 79세. 이 시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건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원이 하나둘 꺼지는 시기입니다. 신경계의 탄성이 떨어지며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낙상, 기억력 저하, 배뇨장애, 수면장애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79세가 되면 늦습니다. 62세에 근육을 지켰던 사람은 79세에도 걷습니다. 39세에 식습관을 바꿨던 사람은 62세에 당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나이에 있든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든 노화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늙는 순서는 누구나 같지만 속도는 내 생활이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몸이 무너지기 쉬운 고비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한 정확한 식사 전략과 회복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만 찾죠. 브로콜리, 현미, 토마토, 두부. 그런데도 왜 소화가 안 되고 먹고 나서 피곤해질까요? 바로 순서와 타이밍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데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된다. 아침 공복에 잘 씹지도 않고 밀가루나 단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우리 위장은 준비도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 늦게
배고프지도 않은데 스트레스 해소 삼아 맥주와 야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은 쉬지 못한 채 독소를 쌓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먹는 시간입니다. 하루 3끼가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에게는 공복 시간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렇게 12시간 공복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점심 11시 이후로 첫 식사를 시작해 16시간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맛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식초물 한 잔, 레몬즙, 신김치 한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위장에 일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깨웁니다. 죽 한 숟갈, 따뜻한 국물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누룽지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명암 크기 정도의 누룽지 한 조각을 꼭 씹어 드세요. 왜일까요? 누룽지에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침이 부족한 노년기에는 누룽지가 침 역할을 대신해주며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 전엔 식초 한 모금, 식사 후엔 누룽지 한 조각.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속쓰림, 소화 불량, 더부룩함,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앉지 말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걷기 10분이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것이 당뇨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비싼 음식이 아니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식사 흐름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몸은 변화에 금방 반응합니다. 무겁던 속이 가벼워지고 잠자리가 편해지고 낮에 피곤하지 않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먹는 것이 약이 되려면 덜 먹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그 식사법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틴, 즉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 루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보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언제 걷는지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20분을 걷는 것. 이 간단한 루틴을 30년간 지킨 사람이 특별한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컨디션 좋을 땐 운동하고 기분 좋을 땐 샐러드 먹고 바쁠 땐 아무거나 대충 먹는 사람은 몸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원합니다. 수면, 식사, 배변, 움직임이 모두 예측 가능해야 장기와 신경계가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얼굴에 받으세요. 햇볕은 뇌에 하루가 시작됐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밤에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빈속으로 커피를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장에 수분이 들어가야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식사 후엔 꼭 10분간 걸으세요.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베란다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튀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걷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버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딱 5분 허벅지를 붙인 채로 앉거나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고 버텨보세요. 이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 호르몬이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지키며 노화를 늦춥니다. 밤에는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특히 과일과 단 음식은 밤에 먹는 순간 몸은 그걸 지방으로 바꿉니다. 낮에는 에너지를 쓰지만 밤엔 저장만 합니다. 자기 전에 가장 좋은 루틴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고 불을 끄고 누워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10번 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하루 동안 높아진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1년 후 혈압, 5년 후 혈당, 10년 후 생존율을 바꿉니다. 몸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과 뼈가 강해지고 관절도 유연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면역력까지 높아져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하지만 운동의 진짜 가치는 성장 호르몬 자극에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며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늙지 않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를 추천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꾸준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나 동네에서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활동도 좋습니다. 더불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버티기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허벅지를 꼭 붙인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해 보세요. 이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운동 루틴이 되어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운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하면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운동은 건강한 신체와 마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변화를 느끼고 성장 호르몬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이 과정을 세포의 자연사라고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세포의 죽음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낡고 손상된 세포가 몸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포들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 없는 세포를 제거하는 자연사 과정을 통해 항상 새롭고 건강한 세포로 교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오래 남아 있거나 반대로 필요한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결과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기전 중 하나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감염됐을 때 염증 반응이 생겨 회복을 돕지만 만성 염증은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내부 화재와 같습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 튀긴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같은 항염 작용이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 역시 염증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생활화하세요. 마지막으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염증 관리를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복 시간 확보, 올바른 식사 순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자연 해독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세포가 자연스럽게 잘 죽고 염증이 관리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식습관 변화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염증과 싸우는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 불안 같은 감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 건강 문제는 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꾸준한 루틴 생활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루틴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규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을 받으며 물 한 잔 마시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루틴은 뇌에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불안이 줄고 숙면도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도 중요한 루틴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동호회나 봉사활동 참여, 취미생활 등은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며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루틴이 자리 잡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 몸도 더 건강해지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튼튼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루틴 하나를 정해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꾸준히 지키면 어느새 건강한 삶의 큰 버팀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꾸준한 실천으로 귀결됩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순간적인 노력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과 루틴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비로 꼽은 39세, 62세, 79세라는 나이. 이 시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알고 이에 맞춘 올바른 식사법과 운동, 염증 관리, 정신 건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이 속도를 조절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지켜지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며 염증이 줄어들면 만성질환 위험이 낮아집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루틴을 지키면 스트레스가 줄고 숙면과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예측 가능한 반복,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반드시 몸과 마음에서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혹시 오늘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라도 좋으니 작은 습관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 되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